경찰 병력 속에 쌓여서 활동가들의 정당한 반대 목소리들을 억지로 끌어내면서 탄소중립위원회 2030 목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렇게 절규하는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절규가 들리시나요? 저런 절규들을 저 곳 안에서 지금 잠시 뒤 회의를 할 많은 사람들은 똑똑히 들어야 할 겁니다. 먼저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2030 탄소중립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맞서 싸우셨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님 모시고 먼저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저 처절한 외침을 우리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탄중이가 전체 정부가 발표한 2030년 NDC안을 의결합니다. 기후정의법에 녹색 성장이란 꼬리표를 달아 통과시킨 정부 여당이 탄중이를 거쳐 40%대의 턱걸이한 체면칠의 감축안을 협정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기후악당이란 오명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40% 감축이라는 정부안의 반발에 민간 의원들이 탄중이를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30년 NDC 정부 초안은 2030년 배출량을 4억 3,600만 톤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클라이미트 액션 트래커는 우리나라 NDC 평가 보고서에서 1.5도 목표에 맞추려면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톤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2도 목표를 맞추려고 해도 4억 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4억 3,600만 톤이라니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조차 멈추지 않은 데다 기술 개발 시점도 알 수 없는 CCUS 수치까지 포함한 2030년 NDC는 한국 사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없는 목표치입니다. 1.5도씨에 도달하는 연도가 10년 가량이나 앞당겨진 만큼 탄소 capture 목표와 책임도 배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1.5도씨 목표에 도달하자는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2030년 NDC 상향 수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0% 목표치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목표치입니다. 네, 이 자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가가, 대통령이, 정부가 정책을 정한다면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최소한만 면피하려고 하는 지금 감축 목표 40%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어떻게 제대로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에 몰래 와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연구소 조사에 보면 이 기후위기는 대기업보다는 하청 기업들이,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고통으로 내몰린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강력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금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은 당장의 책임을 가지고 50% 감축 목표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다음 정부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안전하게 노인이 될 수 있느냐고 청소년들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였지만 지금 현재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기만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를 보내며 전 세계적인 요구와 국민들의 요구인 50% 감축 목표를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영입니다. 탄중이는 오늘 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하겠다고 엄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청소년에게는 갖은 책임을 호소하는 부정의한 계획을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투명인간으로서 사회적 발언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이 위촉된 바가 있었으나 그 실체는 비민주적인 논의구조와 청소년 시민들의 삶을 배제하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탄중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일부 정당의 청소년 당원 또한 아직까지 당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의견은 빈번히 무시당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무시당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후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약화된 민주주의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기존 사회의 인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탄중이의 계획은 말로가 뻔합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의 체제 전환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을 탈탄소 전환의 주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기후정의이며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천민자본주의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부재는 시민 참여를 가로막았으며 이는 정부 관료와 대기업 주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세상을 액체괴물 마냥 쥐락펴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검증된 특별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기업, 사업을 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기후위기는 정치, 재계 엘리트들이 초래한 것입니다. 소위 성숙하고 똑똑한 어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끈다고 자신하다가 일으킨 재앙입니다.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사회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입시경쟁과 교육불평등은 나날이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해외에서는 참다 못한 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기후위기에 분노한 청소년들은 단순히 의식 있는 기성세대보다 나은 기특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 정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떨치는 사회변혁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동료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선거연령 하향과 정당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청소년 시민과 연대함으로써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입시가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시가 많아서, 정시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청소년들이 왜 입시에 내몰립니까? 이 지대 추구의 경쟁에서 패배하면 이유 다른 여타 모든 사회 경제적 경쟁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청소년들을 입시로 내몰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내면시켜온 경쟁과 각자 도생의 이데올로기가 입시의 장막 뒤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연대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자 모두 모여라라는 구호 아래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체제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내면화시킨 입시로 대표되는 이 경쟁과 각자 도생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단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모두가 경쟁에 미쳐 나 혼자 살기에도 바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기후위기의 피해자라는 의식 아래 뭉치기보다는 나의 피해만을 주장하기에 바빠집니다. 입시의 이데올로기는 편화시키고 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20체제, 능력주의 지대추구 체제, 각자 도생과 경쟁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저는 이러한 민주적 생태공화국의 비전을 오늘 탄중이 회의장 앞에서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주장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묻고 싶은 것은 그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혹서와 혹한은 이미 에너지 약자들의 삶과 생존을 위협 중입니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들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임에도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이름하에 도심 속에 허파 기능을 하던 더 많은 자연공간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노들섬에 모인 정부 관료와 탄중이 위원들이 강행하고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그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배출한 탄소가 아쉬울 정도로 못난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탄중이의 탄소 중립은 누구를 위한 탄소 중립이며 무엇을 위한 탄소 중립입니까? 기업과 기득권 세력의 생존 그리고 작금의 불평등 체제의 존속을 위한 탄소 중립입니까? 기득권에 부역하는 탄중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퇴장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배로는 더 강하고 단단한 시민들이 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 여러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시민을 비롯한 모든 기후위기 최전선의 당사자들과 함께 앞으로도 끝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탄소중립위원회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입니다. 오늘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체대한 자리,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축제의 자리,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될 이 엄숙한 자리에 이 아수라장이 도대체 웬 말입니까? 탄소 중립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실천해온 활동가, 청소년, 시민들이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만적인 탄소중립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철회하고 2010년 대비 50% 감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 우리 시민사회의 권고,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탈탄소 사회를 나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지만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이 공개된 것은 불과 열흘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11월 초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발표 일정에 맞춰서 끼워 맞추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 대비 24.4%라는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그 기준점을 2018년으로 바꾸고 온실가스를 40%로 감축하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0년 대비로 보면은 30% 수준에 불과한 목표입니다.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IPCC 권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으로 선정했던 해외 연구기관들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 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탄소중립위원회가 결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기후 비상사태 코드레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말 그대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계획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단 열흘 동안 공개 이후에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탄소 중립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스웨덴의 청년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얼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각국 정부 지도자들은 탄소 중립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듣기만 좋은 말을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는 지적 그대로입니다. 오늘 탄소중립위원회가 결정하는 감축안으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십시오. 석탄과 석유 탄소 기반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50% 이상 늘리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하고 전기차 1천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감한 계획 없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주면서 탄소 중립 운운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가짜 탄소 중립일 뿐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성장도 산업도 개인의 삶까지도 기후위기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 체제 종식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 체제로 문명 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대전환의 비용도 기후 대재앙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애써온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굳게 손잡고 온 힘 다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황인철 집행위원장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정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계획이라면, 자랑스러운 목표라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박수를 쳐도 모자랄 행사인데, 이렇게 섬에 갇혀서 경찰에 꽁꽁 둘러싸인 채 이런 행사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부도 탄중이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후위기 행동을 비롯한 많은 기후활동가들이 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한마디도 내기 전에 끌려 나오고 연행되고 플래카드를 뺏기고 이렇게 목소리를 가로막혔습니다. 탄중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 농민들, 빈민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정부 관료들과 뒤에서 움직이는 산업계, 기업계가 짬짬이로 손을 잡고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채 이런 엉터리 시나리오, 엉터리 감축계획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탄중위원들, 정부 관료들,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계획, 당신들의 감축 목표로 기후위기를 정말 막을 수 있습니까? 1.5도를 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보다 정의로운 세상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답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든 숫자입니다. 40% 그냥 만든 숫자일 뿐입니다. 총 배출량 기준으로 하면 사실 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35%도 넘지 못하는 엉터리 감축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성과를 이룬 양 우리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자책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수치, 이 목표를 갖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글래스고우로 향한다면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절차를, 의결 절차를 중단하고 과학에 근거한, 그리고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의로운 감축 목표, 정의로운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 남아서 계속 조금 더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